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싱글남입니다. 여러 사연을 보다가 몇 년 전에 제가 겪었던 연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인턴 시절이었습니다. 2.5톤 트럭을 몰고 각자 정해진 지역에 음료수 등의 먹거리를 배달하는 중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교육이 끝나고 혼자서 처음 운행을 나간 날이었습니다. 어리버리하고 느린 일처리로 몇몇 매장 사장님들께 혼도 나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해서 많이 위축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다른 편의점에 물건들을 납품하려 들어갔습니다. 저와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 보이는 여자 직원분께서 고생하신다면서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너무 고맙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일이 인연이 되었고 그 후로는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편의점 야간 알바생이었고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3살이 어렸습니다. 제가 배송이 늦는 날에도 그녀의 근무 시간이 끝났지만 저를 기다렸다가 일을 도와주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도 밤에 퇴근하고 나서는 그 편의점으로 가서 그녀의 일도 도와주고 말동무도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친해지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고 심지어 같이 동거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기에 조용히 단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솔직히 알려보지도 못한 채 인턴 기간 6개월은 끝이 났고 저는 새로운 보직으로 발령을 받아서 사무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전에 배달 가는 것은 없어졌고 야근도 많아져서 저녁에 편의점으로 그녀를 보러 가는 것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그녀에게서 술이나 한잔하자면 연락이 왔습니다.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녀와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기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즐겁게 술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녀가 저에게 왜 고백을 안 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고백도 안 하고 얼굴 보려도 자주 오지도 않길래 이제 마음에 변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냐는 물음에 얼굴에 다 적혀 있었다면서 편의점 사장님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남자친구도 있고 동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냐고 그냥 조용히 스스로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자 좋아하는 여자가 남자친구도 있고 동거도 하고 있으면 고백도 못하냐면서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남자인 줄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나름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며 면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무시를 하자 당장 나가서 꽃이라도 한 송이 사와서 고백 안 하냐고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저는 고백을 하고 그녀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희 집으로 가서 같이 잠을 잤고 며칠 뒤에 저와 같이 전 남자친구네 집으로 가서 그녀의 짐을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와 시작한 동거는 신혼부부 생활하는 것처럼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녀가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고 주말이면 근교로 나들이도 가고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 알바도 안 나가고 구직 활동도 안 하고 집 청소는커녕 배달음식 시켜 먹은 것도 안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같이 3끼씩 배달을 시켜 먹고 중간중간 디저트라며 커피와 간식을 배달을 시켜 먹으니 생활비는 제 월급을 넘어설 만큼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집도 사려면 저축을 해야 하니 배달 음식 및 디저트도 줄이고 예전처럼 집에서 해먹자고 하였더니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서 저 혼자 그렇게 하라더군요. 참고 있던 저도 화가 났고 그럼 너가 벌어서 그렇게 생활하라면서 그녀 지갑 속에 있던 제 카드를 뺏어왔습니다. 세상 이렇게 쪼잔한 남자인지 몰랐다면서 집을 나가버렸고 저도 오히려 속이 시원해서 신경도 안 썼습니다. 밤 늦게 우리 사이는 이제 끝인 것 같다면서 자기 짐은 나중에 찾으러 갈 테니 챙겨 놓아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이런 여자라면 오히려 헤어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혹시 몰라서 집 비밀번호와 디지털 키를 변경하였습니다. 한 4주쯤 지났을 무렵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녀한테서 전화가 계속 오는 것이었습니다. 일도 바쁘고 회의 중이어서 무시를 하고 일을 하다가 늦게 퇴근을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집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미안하다면서 앞으로 잘하겠다며 얼른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먹고 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깨끗한 상태였고 얼굴도 그다지 일숙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싹싹 비는데 괜히 마음도 약해지고 제가 너무 한 것 같아서 괜스레 미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여자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것이 아주 큰 실수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같이 술을 한잔하고 오랜만에 뜨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낸 뜨거운 밤이라서 그런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새벽까지 몇 번이나 불타올랐습니다. 다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구직 활동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매번 정확하게 실수 없이 피임을 해왔는데 임신이 되었다고 하니 의아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확인을 위해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임신도 맞고 임신 주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신 주수를 따져보니 그때는 그녀와 사랑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녀가 집을 나가 있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도 이런 제 표정을 읽은 듯 임신주수라는 것이 오류가 많다고 하면서 웃고 넘기려고 하길래 저는 그게 4주라는 기간 안에 들어갈 만큼 오류가 심할 수는 없다면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자 자기는 절대 잘못한 것이 없고 제 애가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다른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지만 역시나 그전 병원과 동일한 임신 주수가 나왔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정확한 임신 날까지는 몰라도 주수는 정확하다고 하였습니다. 4주씩이나 오류가 날 가능성이 없다고 강하게 확답하셨습니다. 그녀는 제 아이가 맞다며 빡빡 우기기 시작했고 임신도 했으니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하고는 바로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그녀의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셨고 바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 자리에서 결혼 약속을 하라고 강요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강요하는 것이 의심스러워 일단 그 자리를 비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제 폰에 음성 메모도 켜놓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들어가서
제 폰을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음성 메모를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 뱃속의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누구 아이디어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첫날부터 뜨거운 관계를 가져놓고 저에게 아이 아빠라는 누명을 씌우고 결혼을 하려고 한 것인지 다 들어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음성 메모를 여기저기 메일과 주변 지인에게 보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결혼 약속을 재촉하는 그 모녀에게 조용히 그냥 나가실 것인지 경찰을 불려서 나가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제가 사람이라면 자기들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라면서 큰 소리 치시길래 음성 메모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함이라며 우기더니 본인들도 도저히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불법 녹취라서 법적 증거가 안 된다면서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기길래 결국 제가 경찰을 불렸습니다. 저희 집으로 출동한 경찰분들에게 갑자기 저한테 그녀가 몹쓸 짓을 당했다고, 그래서 원치 않은 임신까지 했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서까지 같이 가서 그날의 음성 메모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진술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무고죄와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알아보았으나 생각보다 쉽지도 않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다시 저한테 연락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그녀와의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그녀가 결혼한다는 내용을 SNS로 보았고 그녀에게 당한 남자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다 알려주려고 하였으나 웨딩 사진 속의 그 남자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길래 조용히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가끔씩 그녀와 그녀 엄마가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여자라는 생각이 들기에 그 일 이후로 연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소개팅과 도전을 해보았지만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되었는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좋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사연을 적다 보니 속도 후련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